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5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연입니다. 네. 자, 오늘은 기대되시죠? 무용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그 스테이지 파이터의 우승자를 네. 모셨습니다. 예전에는 국립무용단에서 주역으로 활약을 하셨고 지금은 현대무용단 살 전복된 해부학적 풍경 그리고 스테파 출신 무용수들로 구성된 STF 댄스 컴퍼니에서 춤을 추고 계신데요. 뭐 한국 무용의 괴물, 뭐 무용수들의 무용수, 무용수들의 신,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최호정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직접 카메라 보시고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로비에서 뵙고 모시고 올라오는데 네네. 벌써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 어떤 직원분이 막 이런 표정이 막 알아보시고 와. 네, 그래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구나 실감하면서 모시고 핫한 왔습니다. 분을 또 오늘 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네, 노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슨- 방송 네. 프로그램 끝난 지는 꽤 됐고 그리고 그 STF 댄스 컴퍼니 공연도 얼마 전에 투어가 끝난 거죠. 지금. 네, 콘서트는 이제 전국 투어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게 또 어떠셨어요? 장난 장난 아니었다. 아니었다던데. 저는 진짜 못 봤지만 네. 다녀오신 분이 무용 공연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고 이렇게 뜨거운 것도 처음 네. 봤다. 네,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티켓 오픈도 뭐 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네. 네.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거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일반 무용 프로시니엄 극장에서 공연하던 것과는 다르게 콘서트라는 그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드리는 것 말고도 네. 관객분들이 저희에게 에너지를 주는 아. 그런 좀 관심과 사랑 뭐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네.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작품도 있지만 신작도 많이 보여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신작은 이제 STF 무용단의 네. 최종으로 파이널 이제 결정된 12인이서 이제 만든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한 작품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저의 솔로 작품이 있었습니다. 네. 뭐 끝났으니 다시 네. 볼 네. 방법은 없고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진짜. 인기가 네. 실감 나세요? 인기요. 제가 사실 그렇게 막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좀 이제 좀 수련을 좀 더 지금도 많이 하는 편이라 네. 실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매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STF 댄스 컴퍼니는 사실 뭐 계속 가는 건 아니라 약간 프로젝트성 단체인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아직 논의 중에 있고 협의 네. 조율 중에 있어서 네. 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네. 아직 그럼 모를 것 앞으로의 같습니다. 계획은 계속 논의해 가면서 네. 결정되는 걸로. 논의 중입니다. 네, 그렇다고 네네. 네. 네, 사실 뭐 STF 네. 댄스 네. 컴퍼니 이전에 다들 각자 이제 활동하시던 게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립무용단에서 활동하실 때 공연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국립무용단의 공연들은 좀 이렇게 막 솔로가 엄청나게 부각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주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무용단에 계셨던 분이구나. 네. 뭐 언제까지 활동하셨던 거예요? 제가 23세 들어가서 네. 최연소 입단이었다면서요,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중순까지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총 네. 8년 차 정도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석
졸업까지 하셨다고. 네, 국립무용단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단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티오가 그렇게 자주 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스테파 때문에 나오신 어떻게 아. 국립무용단에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저는 원래 네. 국립무용단을 다니면서도 다양한 춤을 추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이라는 단체도 이제 중간에 만나게 되고 네. 네. 제가 앞으로 저답게 무용수로서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네. 생각을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퇴단 1년 전에 국립무용단 퇴단 1년 전에 내가 이 무용단을서 이제 충분히 많이 배웠고 무용수로서의 태도나 네. 혹은 이런 소양 혹은 이제 전통을 대하고 그런 창작을 이제 거듭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그 다음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넥스트 스텝을 밟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퇴단 1년 전에 결심을 하고 네. 이제 1년 동안 퇴단 마음을 이제 준비를 하는. 말을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단원분들에게 말을 안 하고 예. 정말 네. 단장님과 이제 중요 간부분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네, 1년 동안 이제 천천히 퇴단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던 도중에 스테이지 파이터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요. 출연 제의도 이제 출연도 확 바로 하겠다라고 했다기보다 네. 한 거의 한 5, 6개월에 걸쳐서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댄싱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이제 네. 저가 한 20살, 21살 그쵸. 때 그때 이제 엄청난 인기였죠. 네, 그걸 보게 네.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훌륭한 무용수 분들이 그렇게 그런 방송을 통해서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나도 조금 더 실력을 더 잘 갖추게 되고 언젠가 기회가 생긴다면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다라는 네. 다시 마음이 있었는데 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기다리다가 네. 제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친다기보다 이제 그냥 잊고. 잊고 네. 이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말 희한한 타이밍에 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셨어요? 5, 6개월 동안. 바로 결정 안 하시고. 그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예술의 방향이 너무나 확고했고 국립무용단에 나간다는 것도 엄청난 용기인 만큼 예. 그에 비례하는 저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맞나 혹은 내가 이 경쟁 속에서 경쟁이라는 그 압박 속에서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용맹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러한 일도 했었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인지 늘 저는 모든 일을 하건 간에 그런 생각을 되짚어 보다 보니까 네. 고민을 되게 오래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거는 내가 이 방송에 좋은 소재가 되어야겠다. 내가 춤을 잘 추는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 좋은 자세, 좋은 마인드, 좋은 태도로 임하는 좋은 선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출연에 대해서 좀 확 열리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네. 그냥 내가 여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좋은 소재가 되어서 사람들이 무용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더 넓히고 좋은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목적으로 무용단에 나왔으면 그렇게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희생할 준비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 너무 네. 공감이 가는 말씀을 네. 해주셔서 네 그렇게 고민 끝에 시작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무슨 계급 전쟁 막 이러면서 엄청 막 경쟁 치열하고 네네. 뭐 네. 떨어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네. 겪으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경쟁이라는 것 앞에서 네. 경쟁에 좀 많이 주저하기도 하고
다른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제가 그 현장에 처하고 나니까 아 내가 경쟁을 너무 즐기는구나. 나 경쟁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 네. 그걸 느끼게 되는 지점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어떠한 경쟁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을 때 네. 저가 즐기고 있는 순간이 이제 이렇게 교차되는 순간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네. 그때서 이제 저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저의 정체를 이제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막 쌈딱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분명하게 네. 있기 때문에 네. 경쟁의 이제 순기능이나 좀 네. 좋은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에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굉장히 이제 긴 장정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셨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제 굉장히 많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안무를 올릴 수 있었던 퍼블릭 미션이 아무래도 제 기억에 네.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사실 쌀 공연이랑 맞물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적으로 굉장히 퍼블릭 미션 연습하고 공연을 리허설을 하러 가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양측 다 이제 퀄리티를 절감하지 않는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제공을 잘 하고 싶어서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근데 이제 제 노력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무용수들이 이제 윤혁중 무용수, 김현준 무용수, 김영웅 무용수, 김종철 무용수가 네. 너무 딱 집중 딱 해서 네. 네. 약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우리가 다 그냥 따라가겠다고. 네. 네. 이렇게 좀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고 제가 늘 후배들한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공연 LG 아트 센터에서 했던 그 공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킬이라는 죽여버리기라는 공연이고 그때 맞물렸던 거는 이제 베타라는 이제 저희 정기 공연이었습니다. 그럼 킬에는 참가는 안 하셨어요? 킬도 하셨어요? 죽여버리기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되게 바쁘셨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럼 죽여버리기. 공연을 이제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공연을 몇 번 하신 거네요. 그 와중에도. 네 맞아요. 그 가운데 공연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무용수들도 비슷한 처지였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다 하던 활동이 있어서. 네. 근데 네. 이제 그 처음 이제 무용하게 네. 되셨을 때 네. 이제 늦게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연극 네. 처음엔 내성적이어서 맞아요. 연극으로 했다가 무용을 하게 되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네. 그 과정이 중간에 이렇게 권유해 주신 선생님, 연출 선생님이 계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봤는데 네.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저는 원래 고1 때부터 네. 극단에 소속되어서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고1 때부터 극단에 소속돼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청소년 극단인가요? 그러면? 청소년 극단이기도 했고 굉장히 이제 재능 있는 네. 유망주들을 발굴하기도 하는 그런 취지의 이제 극단이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재능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출가님이 네. 저라는 친구를 보고 어떤 치유가 필요하겠다. 저 친구는 무대를 통해 치유가 필요한 친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도 함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 생활에서 한 3년 정도 극단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극단에 들어가실 때는 네. 내가 연극을 꼭 해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아니고요? 지금의 저는 네. 굉장히 진취적이고 네. 담대하고 네. 혹은 경쟁도 경쟁도 좋아하고 네. 막 쌈딱이고 네. 알고 보니 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 무대에 서지 않았다면 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무기력한 네.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열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나 네, 약간 네. 네. 이걸 한번 네. 그냥 해볼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네. 어머니께서 네. 좀 그 오디션 추천을 해주셔서 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동안 뭐 나랑은 안 맞다 막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연극을 하는 동안에. 아니요. 아니요, 연극도 좋아하셨나 연극을 보죠. 네. 저는 그 연출가님과 거기 계신 선생님들의 지도로 인해서 네.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연극 치료라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네. 효과를 자연스럽게 느끼기도 아, 했고 네. 그리고 무대라는 것은 이제 그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자신을 더 성찰하게 되고 더 성숙해지게 그쵸. 되기도 하고 네. 이러한 면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저를 이제 정말 그냥 더 열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라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음. 무기력하고 비관적이던 그리고 냉소적이던 그런 아이가 나중에는 정말 그와 반대되고는 정말 열정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연극을 통해서 무대를 통해서 네. 그렇게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럼 뭐가 재밌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잘 몰랐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공부도 꿈도 이런 것들이 좀 힘이 약간 좀 흐린 네, 상태였고요. 네. 소위 말해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없는 네. 네, 열정이 쑥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럴 그쵸, 사춘기. 그쵸. 예, 예, 예. 예. 요새 뭐 애들이 주변에 예, 많이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연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네. 이제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무용도 가끔씩 배우게 되기도 네. 하고 아크로바틱적인 거나 신체 그쵸. 연기를 많이 몸을 쓰는 네, 걸 배우니까 배우기도 하는데 네. 그때 저희 연출가님이 몸을 쓰는 이제 저를 보시고 네. 뭔가를 딱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연출가님이 누구신데요? 류미선 연출가님. 아, 네.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네. 네. 마치 제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처럼 제가 무대를 만나서 사람이 변하고 네. 어떠한 거듭나는 그 지점이 있었듯 또 무용을 한 번, 한번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어. 무용이 처음에 제시를 해주실 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너가 네. 연기를 해서 네. 20년이면 빛을 볼 거 무용이면 10년이면 볼 수 있다. 어. 그러니 나는 너가 무용을 무용을 했으면 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너무 확고하게 말해주셔서 저는 이제 너무나 믿는 분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것은 연기도 춤도 아닌 무대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바로 이렇게 전향을 해서 네. 단기간에 빨리 배우고 네. 정말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무용이 전공인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춤이 여러 개,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결국 다 통하는 거긴 한데 네. 우리는 이제 전공을 나누잖아요. 처음에 학교에서. 시작할 네. 때죠. 그래서 그 한국 무용을 택한 거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춤도 있는데. 일단 너무 단기간이라 음. 입시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한 유연성이나 혹은 발레와 같이 기본기가 많이 필요한 네. 이런 춤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많이 불리하고 네. 가능성이 없다고 저도 느꼈고요. 네. 한국 무용도 물론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무용이지만 창작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서나 호흡이나 이런 네. 것들을 응용해서 작품화를 더 유도리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독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한국 무용 창작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작으로. 네. 네. 그러면 대학 들어가실 때도 그렇게 창작을 해서 시험을 보나요? 네, 창작 저희는 이제 전통을 기반으로 한 네, 창작을 네. 위주로 이렇게 소재를 많이 배우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전통도 따로 네.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학 시험 보기 몇 개월 전에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7개월. 아, 진짜요? 네. 우와.
진짜. 7, 8개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타고난 것도 원래 가지고 그쵸. 계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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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난 건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왜 그러세요? 그래, 뭐가 있으니까 네. 선생님께서 맞아요. 보셨겠죠. 네. 그리고 또 엄청 열심히 하셨겠죠.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대학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근데 대부분 막 어렸을 때부터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지 네.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실력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났죠. 입학을 했을 때 당시에는 네. 저는 이제 어떻게든 작품화를 시켜서 네. 시킨 거기 때문에 제 기본기가 많이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이제 학생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은 이제 기본기를 넘어서 그것을 응용하는 하고 이제 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네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실력적으로나 기본기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부족한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열심히. 열심히도 열심히지만 열등감이 너무 심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친구들한테 티는 안 내고 싶었지만 네. 네 그래도 너무 비교가 되는 현실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것을 극복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극복하셨어요? 일단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데 네. 다른 친구들은 이제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이제 주신 순서를 네.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제 시험의 기준이 된다면은 네. 저는 그 순서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가 기준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순서를 외운 것만으로도 감탄을 하셔서 네. A부를 받은 적이 있지만 네. 남들과 다른 그런 기준점에 놓여 있다는 상황이 저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결국 나는 이제 이들과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학생으로 아직도 이렇게 인식받고 있구나. 정말 그냥 선생님들이 무심코 야 너 이거 안 돼라고 감기가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이 좁은 거울 앞에서 8시간 동안 그 한 동작만 그냥 맹목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반복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좀 단순무식하게 처음에는 일을 해결했던 것 같아요. 네. 집요하고 도끼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열등감을 결국 극복하게 된 거는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제가 마지막 콩쿠르를 나가기 이전에 네. 너무 답답하고 그런 열등감으로 벗어나고 싶고 더 내가 무용을 처음 시작했던 건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네. 어떠한 무언가를 동경하고 더 내가 보는 건 그 행복한 긍정적인 진취적인 네네. 그런 건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도끼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지 나의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데 난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게 정말 클라이막스에 다다르자 제가 일종의 선택을 했는데 네. 내가 지금 춤을 추자 쉬지 않고 내가 한번 춤을 춰보자 했는데 그렇게 낮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밤이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즉흥을 한 5-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네. 대로 춤추는 거를. 네. 네. 보통 즉흥하면 네. 5분이면 지치거든요. 그죠. 근데 네. 낮부터 밤까지. 네. 근데 모르겠어요.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네. 정말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회복이 되고 다시 어떠한 고향감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질감이나 다른 제약으로 춤을 시작하면서도 그 흐름이 끊기지 않다가 어느 순간 춤을 내가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멍을 때리고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엄청난 혼란과 되게 많은 감정과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춤에 대한 사유들이 혼합되더니 결국 이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춤을 춰야겠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 한 5-6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네. 그 이후로 마인드가 바뀌긴 힘들잖아요. 한순간에. 네. 하루아침에 제 마인드가 바뀌어서 기적과 같이 네. 제가 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떠한 열등감이나 괴로움에서 정말 한순간에 벗어나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춤을 추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춤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기본기는- 몇 살 때였어요? 대학 23살. 23살? 22살과 23살의 네. 경계에서 그러한 시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인드로 콩쿠르에 나간 게 23살입니다. 그 콩쿠르에서 상 타신 거 어제 봤거든요. 네. 그게 계속 차례차례 나가서 동, 은, 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마지막에 하신 거 봤는데 너무 멋져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네. 그 영상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진짜. 네. 정말 즐기면서 정말 너무 자유롭게 춤추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콩쿨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럼 그 전에는 테크닉적으로 뭐가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인드가 바뀌니까 그게 다 좀 순조롭게 해결이 되던가요? 모르겠어요. 춤은 결국 마음과 그 사람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의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러면 춤이 잘 나올 리는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쵸. 내가 어떤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춤을 얼마나 더 돋보이게 만드느냐가 음. 큰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춤을 엄청나게 잘 춘다라고 하기보다 엄청난 자신감으로 네. 그냥 이미 내가 무대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승패나 경쟁이나 상이나 이런 것들로 다 떠나서 네.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춤으로 해탈한 것 같은 네. 막 소름 돋아요. 네.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간절함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춤춘다고 되는 거야. 갑자기. 그렇죠. 네. 네. 5시간 네. 그냥 아니, 춤출 한다고 수도 해서. 없고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네. 그럼 그리고 이제 국립무용단을 들어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립무용단은 원래 들어가고 싶으셨어요? 제가 무용을 처음 시작할 때 네. 내가 무용을 최고의 단체에서 봐야겠다. 한국무용을. 네. 그래서 국립무용단을 보러 갔습니다. 네. 그때 그대의 논개여라는 작품을 보고 음. 엄청나게 남자 무용수들이 테크닉적으로 뛰기도 하고 네. 무대 장악력을 막 네.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보고 나는 내 목표는 저기다. 무용 시작할 네. 때 입시 5개월 6개월 남았는데 그때 그때. 보시고 네, 내 꿈은 저기다. 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꿈을 되게 높게 잡았고 아니 네. 그래서 네. 이루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국립무용단이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가셨네요. 그러네요. 네. 국립무용단에서 출연하셨던 그 무용극 호동 그 네. 영상이 짧은 게 있는데 잠깐 네네.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언제 공연하셨던 거예요? 몇 년 전에? 22년이라고 22년? 네.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밖에 안 됐구나. 되게 오래전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네. 있어서. 네. 한 네. 5년 지난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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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국립무용단에서 활동할 때는 어떤 점이 좋으셨고 네. 어떤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국립무용단에서 좋았던 거는 이제 너무나 복지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것. 네. 그리고 무용수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그죠. 무용수로서는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할 만큼 네. 네, 그런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무용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저는 어리다 보니까 선배님들의 이제 좋은 이제 선례나 네. 이제 마인드를 보고 배울 수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계속 배우기 다른 레퍼토리를 배우기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작업들을 창작하기도 하면서 네. 네 그런 되게 좀 순환을 거듭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요. 아무래도 좀 연극적인 문법을 좀 많이 혼용해서 그리고 제가 연극적인 메소드를 이렇게도 무용에도 활용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김설진 안무자님의 더룸이라는 작품이랑 김설진 씨도 그 댄싱 라인의 네, 맞아요. 스타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 되게 체화를 해내면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그 거듭난다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걸 체험하게 되는 작품이었던 그런 몽유도 업무라는 이제 차진엽 안무자님의 네. 작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도 계신 김종덕 예술 네. 감독님의 작품인 사자에서라는 작품이 이제 좀 죽음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심도 있게 해야 됐던 그 세 작품이 조금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역이나 좀 메인으로 하는 작품들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았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네. 직접 안무도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들었는데. 네. 네. 직접 작품을 안무한 거는 이제 야수들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좀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연극적으로 그리고 좀 미장센적으로 또 굉장히 좀 제약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안무를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원들 중에서도 안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가요? 네. 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이제 넥스트 스텝이라는 일종의 이제 신진 안무가를 네.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면 엄청 좋은 단체인데. 맞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여기까지 됐다 이러고 탁 놓고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 살이라는 단체는 언제 만나신 거예요? 살은 지금 한 5년 정도 함께한 지 5년 정도 되었고요. 네. 살을 처음을 할 때는 배진호 안무자 배진호 대표의 이제 처음에 제안으로 이렇게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크리틱스 초이스라는 작품을 네. 크리틱스 초이스라는 행사를 통해서 네. 꽃을 씹어먹은 나의 연약한 괴물들이라는 작품으로 네. 이제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살이라는 게 아까 전복된 해부학 작품이죠. 그죠. 네. 그거를 SAL이 Subverted. Subverted Anatomical Landscape 네. 라는 작품. 네, 단체. 그 이름은 왜 그렇게 지으신 거래요? 아무래도 이 단체의 특성상 네. 기존의 것들을 이제 전복되어서 네. 바라보기도 하고 네. 안무를 일종의 해부 행위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이제 어떠한 이제 풍경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전위적인 그런 감상을 이제 전달하기도 하는 파격적인 그리고 그런 표현에 있어서 가감 없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제목을 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맞으셨어요? 여기서 하는 작업이 나한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장르적인 그런 이제 타입이나
혹은 이제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를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때 진호 친구의 이제 진호 대표의 이제 제안이 너무나 저는 기뻤고 함께 하면서도 이 친구에게 배울 점도 너무 많고 하면서도 나날이 이제 리스펙할 점을 발견하게 되는 네. 그리고 서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 친구와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단체에도 이제 정말 많은 작품을 통해서 무용수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네. 저는 이제 그 단체 부예술 부예술감독으로 감독. 네.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되게 안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출연도 하기도 하면서 그 단체를 이제 네. 잘 네. 활동하고 그럼 있습니다. 거기 활동하시는 무용수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한 17명 정도 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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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거의 창작 작품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컨템퍼러리? 동시대의 네. 춤이나 그런 요소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다 창작 작품이나 음. 혹은 이제 다른 타 예술 장르나 이제 좀 그런 협업도 가감 없이 하는 네. 그런 단체입니다. 네. 꽃을 씹어 먹은 먹는 연약한 괴물. 네. 괴물 역할을 누가 하나요? 그러면? 다 같이 괴물이었어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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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작품이 아무래도 저희 쌀이라는 단체 시작과도 같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저도 어리고 배진호 안무자도 어리기도 했지만 네. 네, 되게 저도 재밌게 했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무용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무용 있고 네. 뭐 현대 무용이 있고 발레가 있고 네. 이렇게 네. 나눠져서 이게 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배울 때는 다르잖아요. 다르게 배우잖아요. 네. 그 기본이나 호흡이나 네. 그런 이제 배경이 다 다르죠.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른가요? 춤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시대를 통해서 환경이나 그때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춤에 담겨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배워지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필터링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메소드나 기본기 네. 그리고 네. 근육의 움직임, 쓰임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배운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무용은 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는 체육 대신에 무용 과목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게 한국 무용은 상체를 많이 쓰고 네. 서양은 하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런가요? 보여지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네. 한국 무용도 상당히 상체보다 하체가 하체를 중요한 쓰는 네. 네. 오히려 하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발레나 한국 무용의 이제 예를 들자면 기능이 다른 거죠. 이제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오히려 지면을 이제 그 접합 부위나 이제 관절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밀거나 이제 잡아당기거나 끌어올리거나 그런 좀 호흡들을 주로 이제 바닥과 관계를 맺는 편이고요. 네. 발레는 이제 오히려 이제 도약 도약이나 네. 혹은 이제 풀업이나 호흡을 딱 위로 잡아 올리면서 굉장히 바닥과의 매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 쓰임새가 다른 거죠. 몸의 네. 쓰임새. 뭐 호흡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호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근육과 저 근육을 이렇게 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네. 좀 이미지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호흡을 이제 뭐 굴려서 쓴다. 혹은 네. 잡아당긴다. 네. 혹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이미지에 따라서 쓰이는 근육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호흡의 영역은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들어서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호흡을 어. 굴려요? 네, 그렇죠. 호흡을 굴린다기보다 내가 그 호흡을 간직하고 긴장감을 가진 속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쓰이는 근육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유도하는 데에서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되게 다른데 네.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국립무용단의 국립무용단 작업도 보면은 음. 한국 무용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 네. 예, 이렇게 장르가 막 섞인 듯한 춤들을 많이 추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뭐 아니면은 음. 한국 무용 하신 분과 발레 하신 분이 같이 뭐 작품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렵지는 않을까요? 물론 생소한 전통적인 소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장르의 춤과 이제 콜라보가 진행된다거나 이럴 때는 분명 어려움은 있지만 네. 저희는 그 장르를 하는 댄서이기 이전에 그냥 무대에 서는 순수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배우고 체득하는 자세들이 다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소재, 생소한 전통적인 소재도 충분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창작하고 해석하고 변형하는 시간도 네. 가지고요. 네. 타 장르 안무가들과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사유를 이제 너무 장르적 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네. 네. 정말 그냥 몸으로 표현하는 그 댄서로서 그런 소양을 다 가지고 있어서 네, 어려움은 있어야죠. 네. 어려움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만 네. 그 어려움을 즐기고 그거를 이제 작품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례 공연도 아 영상이 아, 있죠. 네, 네. 예. 88인가요? 88인가요? 88이라는 88, 네. 작품입니다. 아 네, 그건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88은 이제 그 팔이라는 이제 문양이 가진 좀 영속성이나 혹은 그 무한한 가능성 아,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적으로 접근한 작품인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무용수들이 이러한 사유를 더 체득을 하고 춤을 춘다기보다 무용수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춤, 추구하는 춤 그리고 부끄럽지 않고 뽐낼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댄서로서는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네. 굉장히 좀 키치하면서도 컬러풀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 아쉽네요. 아쉽네요. 너무 네. 짧아서 네.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네. 솔로로 네. 하셨던 네. 머리도 네. 뭐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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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옷을 업무자님이, 입으시고 핑크 머리로 해줄 수 있냐 아, 요청을 하셨는데 네. 네 그때 너무 흔쾌히 네. 저도 하고 싶어서 네. 네. 맞아요. 네. 약간 무식한 질문인데 이게 네. 뭐 스토리가 있는 춤은 그 순서 외우는 게 좀 안 까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그죠. 막 약 현대적으로 이제 막 추상적인 하면 이런 그러면은 춤들은 보면서 저걸 저거를 어떻게 매번 외워가지고 똑같이 할까? 추실까? 매 네. 공연 때마다 똑같이 추는 거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네. 저희 세포에 네. 다 기억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무대 위에 무용수들의 대부분의 상태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상태가 아니라 네. 체험하는 상태죠. 세포는 기억 연습한 대로 움직이고 있고 네. 그 무대와 상황이나 이런 호흡이나 관객들의 그런 에너지 모든 것에 다 상호작용하면서 몸이 이제 거기서 마음껏 체험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거의 고령의 여자 발레리나 네네. 영상 네. 보신 봤어요.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음악 나오니까 네, 회차에 의자에 네. 이렇게 힘없이 앉아 계시다가 네. 그 음악이 나오니까 막 맞아요. 그 순서가 네.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몸의 신비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는 무보라는 게 있고 쓰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무보. 네. 근데
다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를 만약에 처음에 이제 춤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몸으로 이건 이런 동작이야라고 보여주면은 그냥 따라서 하지만 네. 그 안무가가 없으면 그 네. 다음부터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보통은 안무가가 재공연을 하더라도 그죠? 제공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무보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리서치의 과정을 이렇게 겪는데 리서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네, 리서치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이미지를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쪽 근육을 써서 뭐 근육의 명칭을 다 얘기하면서 춤을 춘다기보다 이미지나 혹은 네. 제약이나 그런 상황으로부터 어떠한 제시된 그런 테마로서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고 그 네. 상상력의 근간이 되는 움직임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길, 하지 않았던 방향 그리고 원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의 질감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리서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갔더니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서치의 과정이 뭐 어땠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작품을 하느라고. 맞아요. 네. 단순히 그냥 앉아서 몸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볼까 이게 아니라 네. 엄청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 주제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숙성을 하고 발효를 하면서 어떠한 무대 위에 이제 그거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완성품으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의 몸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그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재를 그냥 띡 하고 무대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용수들은 그 리서치의 과정을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리서치를 하고 나면 동작이 그냥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길과 방향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안무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잊어버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이제 그때의 사유와는 다를 수 있겠죠. 네. 안무가도 그렇고 네, 댄서도 네. 그렇고 네. 그때 초연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서 네. 이런 퍼포먼스를 했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이게 아니고 이런 것 같더라. 이건 충분히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납득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변형이 수도 있는. 일어날 네.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네. 이런 창작을 해서 현대무용을 다시 하려면 그 안무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계속 다시 네. 공연을 하려면. 그렇죠. 네. 네. 작품은 이제 또 계속해서 거듭나는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안무자가 그걸 원하면 계속 네. 안무자가 함께 네.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SBS 방송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골라듣는 뉴스는 커튼콜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작품을 하나 해야 된다. 그러면은 리서치를 뭘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상황 이제 이 구도가 저는 먼저 보일 것 같고요. 네. 이 구도나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소재 마이크나 이제 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구도에서 이제 제 3자의 입장도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구도를 바라보고 있는 또 이 촬영장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네. 그거까지도 관찰을 하고 있는 제 3자까지 보게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어떠한 묘한 해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한 난입이나 혹은 새로운 등장 캐릭터에 대한 네. 관점이나 혹은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춘다면 정말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출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럼 그걸로 뭔가 무용 작품 만든다 그러면은 무용수는 몇 명이나 나올까요? 어떤 무대가 될까요? 작품 올리실 거네요. 무용수요? 네. 그래도 한 30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네요. 네. 방청객도 나오고. 뭔가 이 삼각형 이게 좀
뭔가 딱 들어오지 않나요? 약간. 삼각형이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거지 아마.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안무를 하고 작품을 만드는지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네. 작품은 근데 결국 영감이 딱 오는 순간에 작품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억지로 해보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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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하셨던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춤추실 때 엄청 정말 많이 도움이 굉장히. 됐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함으로써 이제 보통의 이제 무용수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 조금 더 접근법에 한해서 네.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춤이라는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자기의 어떤 표현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립무용단에서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그 단체 소속으로 딱 거기서 정해진 작품을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조금 나는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욕망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걸 네, 달고 네. 살던 친구라 네. 이제 국립무용단 출근이 오전 10시고 퇴근이 이제 오후 5시인데 네. 퇴근하고서는 또 다시 퇴근하고 나서 네. 저는 또 다른 연습실 가서 다른 연습하고 공연 작업하고 저녁 7시나 저희 쌀 무용단 가서 네. 쌀에서 활동하고 새벽 1시나 2시에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네.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네. 그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뭐 부상이나 사실 이 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뭐 다쳐서 맞아요. 뭐 네. 어려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부상이나 아니면 중간에 좀 힘들다, 슬럼프다 이럴 때는 없으셨어요? 부상은 늘 달고 있죠. 사세요? 네. 네. 대신 그것을 부상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거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이제 몸 관리의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멀쩡하고요. 네. 네, 근육 부상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자주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햄스트링도 양쪽 다 한 번씩 파열에 가깝게 된 적이 있고요. 네. 햄스트링의 경우에는 이제 났는데 한 재활까지 해야 돼서 네. 한 2년, 3년 이렇게. 정말요? 네. 그럼 어떻게 네. 해요? 그럼 다친 그동안에는 채로 같이 춤을 추는 거죠. 국립무용단 내에서 파열이 됐던 적이 이제 2번 정도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친 채로 활동을 하고 근데 다쳐도 춤을 출 수는 있나요? 네, 다행히 이제 그런 부위였기도 하고 네, 좀 네. 이제 계속 운동도 병행하고 계속 네, 조금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뭐 재활하면서 춤도 추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병원 가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무용수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는 사형 선고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네. 의사 선생님들도 무용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음. 늘 조금 더 한숨을 쉬시면서 네. 진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상은 부상이고 또 네. 그리고 네. 재작년에 엄청 큰 이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당시가 이제 운동을 또 유독 많이 하던 시기였고 안무도 하고 네. 공연 출연도 하고 촬영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고 네. 굉장히 좀 엄청 밀도 있는 스케줄을 수행하던 차에 횡문근융해증이라는 걸 한번 겪었어요. 네. 근육이 이렇게 녹는 건데 네. 어머. 너무 극심한 피로나 이제 너무 심한 운동 그리고 영양 결핍 뭐 보통은 이제 철인 3종 경기하거나 네. 혹은 이제 전쟁 나거나 혹은 이제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이제 헬스를 갑자기 네.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걸리는 병인데 저는 운동을 이제 꾸준히 했었으니까 네. 당연히 이 정도 스케줄이나 압박도 괜찮겠지 하고 이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몸 관리. 그래서 횡문근융증이 걸리고 어머. 근육이 녹아서 그때 일주일 만에 살이 5kg가 싹 빠지고 걷기가 힘든 되게 좀 근육이 얼얼한 상태 온몸이 그래서 났는데 조금 한 2-3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근육이 녹아서 이제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여러 번 오면 좋진 않죠. 네. 근데 장기는 이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은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고 이 신장에 있는 그런 뭐 피나 이런 물질을 이제 다 네네. 빨리 배출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겪는 그리고 것 같습니다. 쉬어야 되나요? 네, 무조건 쉬어야 되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무용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쳐야 쉬는 몸이 이제 그만해라라고 네, 말해야 네. 쉬는. 그래서 아. 그때 유일하게 한 2개월 네. 이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어. 한 달이 한두 달. 네. 그럼 막 답답해요. 쉬고 있으면 아니면 좋으세요? 쉬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죠. 안달이 나죠. 예, 고문이죠, 예. 고문.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이라는 게 내 네. 정체성인데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창작산실에 그 홍보대사로 출연하신 걸 봤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오시라고 출연 이제 요청 드릴 때 네, 막 네. 여기저기로 막 부탁을 해가지고 네. 창작산실 쪽에도 부탁을 드리고 막 네. 네. 국립무용단 쪽에도 여쭤보고 막 아. 그랬었어요. 네, 네. 예,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니, 창작산실에 그 홍보대사 하신 것도 저는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이제 창작산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정말 공연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딱 찾아서 보러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맞아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창작산실. 그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네. 각 장르별로 신작을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그래서 창작 산실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거쳐서 이게 조금 더 큰 공연장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거기 홍보대사를 하셨고 기자회견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냥 이게 그냥 홍보대사 해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생각이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 네. 그 전에 홍보대사를 하셨던 분들도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 무용계를 일순간 이제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오게 되어서 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싶어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네. 창작산실과는 이제 기존에 인연도 있어서 함께 하는데 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창작산실에서 지원받아서 공연을 올린 적이 있으신 거죠. 네, 네. 그 공연에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경험을 했던 게 이제 좋은 신작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네. 게 이제 올바른 취지였다 보니까 네.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그 작품 제가 했던 작품이 창작산실을 통해서 나중에 거듭나서 나중에 대극장 공연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창작산실을 홍보대사로서 네. 너무 흔쾌히 네.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참여하신 작품이 뭐였어요? 휴먼스탕스라는 단체의 돌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창작산실에서 처음에 올리고 그리고 점점 커져서 대극장까지. 네.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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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브랜드 영상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창작산실에서. 제가 네.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때만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네. 근데 직접 또 안무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이제 완전히 짜여진 안무를 했다기보다 네네.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음악이랑 조금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네.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안무를 했던 작품. 그렇구나. 네, 보고 싶네요. 극장을 배경으로.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도 현장에서 안무를 하는 만큼 저기 촬영 팀들도 현장에서 제가 짠 안무를 이제 즉각적으로 연출하고 조명 이제 하고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와, 멋져요. 멋있어요. 네. 저게 즉흥이었다니까 더 멋진데요. 네. 더 네. 멋있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을 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이제 예술가들의 이제 객석에서부터 이제 무대에 올리기까지 네. 그 과정을 좀 담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제 제작진들과 이제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정형화된 동작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고 네. 잘한다, 춤 잘 춘다 이렇게 보여준다기보다 그냥 뭐 그런 자연스러움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가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올해 저 덕분에 창작 산실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 영상 덕분에. 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스테이지 파이터 할 때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다. 한국 무용이 저렇게 좋은 건지 이제 알았어요. 막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춤추실 때 보면 근데 컨템퍼러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런 지금 좀 전에 하셨던 것도 저걸 보고서 이거는 한국 무용이야라고 할 수 있나. 그럼 평소에 추시는 춤이 막 장르가 이제 다 넘나들고 섞이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한국 무용을 배운 사람만의 정체성이 있는 건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거기서 한국 무용 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할 때도 음악도 막 한국 무용 전통 음악이 아닌 데서도 막 춤을 네. 추시고 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한국 무용이라는 거의 그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한국 무용을 배웠지만 지금은 뭐 다른 것도 다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우중 씨가 춤을 춘다면 나는 한국 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 하는 그런 게 있을까? 네. 한국 무용으로서의 정체성 그죠? 을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한국 무용을 이제 더 다양하게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거부터 설명을 하게 네네. 된다면은 네. 이제 그 파생되었던 전통이나 네. 그리고 그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되어진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근간으로 가보다 보면은 네. 이 동작을 어디서 따왔고 이 소재를 어디서 따왔지 이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네. 이렇게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네. 이 춤은 흙바닥에서 추었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었구나. 이 춤은 궁중 혹은 이런 나무 재질의 바닥에서 추었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었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소매가 저렇게 길구나. 그리고 여기는 그 춤은 이러한 환경, 정면이 아닌 원형의 이제 마당과도 같은 그런 무대에서 했기 때문에 저런 춤을 추었구나. 이게 굉장히 좀 그 소재를 알면 알수록 그 환경이 보이고 네. 그 시간이 보이고 그때 느꼈던 정서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네. 한국 춤의 소재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서 추었고 어떤 환경에서 추었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추었는지 이러한 정서들이 결국 우리 그 오는 날에 만들어지는 작품의 소재가 많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보여지기에는 이제 한국 무용의 이제 전통적인 손삽이나 호흡, 감기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정서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한이나 그리고 그리고 이제 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국 무용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소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안무를 하시는데도 그 동작이 이게 전통 무용에서 했던 어떤 동작이 응용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있겠죠. 작품이 그걸 바라면 이제 네. 그런 소재를 가져와서 쓸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전혀 별개의 작품인데 한국 무용의 호흡이나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됐다. 네. 뭐 이런 거는 결국 그 사람의 이제 습관이나 뭐 이런 것에서 파생된 거지. 어쨌든 의도가 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어쨌든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네. 작품이 무엇을 원하고 이 작품이 가는 방향이 뭔가에 따라서 전통의 소재나 한국적인 소재는 다양하게 믹스를 하거나 혹은 더 짙하게 그 향기가 묻어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거는 한국 무용을 전공을 하게 되면 딱 정해져 있는 그 원래 전통 춤 이거는 뭔가 교과서처럼 그렇게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 교과서 교과서라는 말은 좀 처럼이라기보다- 그런데 하여간 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네. 이건 춤 사위대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고 뭐 이런 작품들이 딱 있는 거죠. 네. 네. 오늘날의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되게 심도 있는 작업들, 그리고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정형화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이제 다른 다양한 무용수를 통해서 전승되거나 이수되어진 작품이 아닌 이상 보통은 이제 그것을 발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면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보존하면서 거듭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은 보면 국립무용단에서 하는 작품이나 한국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하는 작품이나 또는 발레단에서 하는 작품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장르를 과연 저거를 나눌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르를 이제 저도 공연을 이제 볼 때는 어떤 장르를 강조하지 않는 이상 네. 작품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결국 무용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무용수가 다양한 장르를 이미 체화해낸 그 무용수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가 더 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르는 또 때로는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고 작품에 따라서 네. 때로는 함께 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르라는 그 경계선조차도 함께 이용하고 혹은 그 경계조차도 이해하고 때로는 그거를 잘 활용하기도 하는 게 요즘의 장르라는 테마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경계를 활용한다는 건 어떤 걸 음, 얘기하는 걸까요? 경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정의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장르라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연상되어지는 것들이나 혹은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무대 위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스테파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무용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공연 장르에서는 그래도 뭐 무용 시장이 무용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뭐 현대무용, 한국무용은 더 좀 힘들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용을 예술 장르 중에서 이제 마이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무용수가 오랜 시간을 뭔가 수련하고 체화하며 쌓은 그 노력의 산물을 그 무대 춤은 또 유독 그 성질이 한순간에 찰나에 소멸되고 맞아요. 그 네.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 안에서 얻어지는 사유가 수십 개의 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모호성이
우리의 가치를 더 드높여주는 그런 음.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호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품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포도의 맛을 안다고 해서 누군 마치 소믈리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네. 무용수라는 것은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그 자신만의 이제 발효나 이제 어떠한 시간, 노력을 거듭해서 그리고 작품의 성질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마치 하나의 이제 와인을 만든다는 과정 하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이나 그 시간을 이해하고 그 소재를 이루는 예술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장벽이 당연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술가들이 지속해야 할 노력은 네. 장벽을 낮추는 노력보다 네.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작업을 하느냐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장벽이 높아도 와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우는 어떠한 시대적 특성에 의해서 한순간 먼 미래에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육이나 혹은 문화적으로 이것이 유행한다거나 혹은 이것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이미 일상 속에 녹아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그 접점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은 뭐 한순간 그것이 친숙하게 장벽이 없어지는 순간도 생길지도 모르죠. 네. 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장벽이 낮춘다기보다 우리는 아직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더 예술적으로 사유를 얻어내야 하고 더 많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예술가로서 납득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엔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서 볼 수 있으면 또 그거는 하이엔드가 아니게 된다는 약간 그런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 무언가가 보이느냐 네. 그리고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 모호성 안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접점에서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하이엔드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나 이런 태도로 인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결정화된 무언가가 네.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용 관객이 적은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근데 현대무용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물론 그쵸. STF 댄스 컴퍼니의 공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어렵지 않아요. 오세요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러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네. 어려워요. 네네. 어렵죠, 당연히. 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렵지만 네, 어렵지만 이 공연장을 찾아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이미 손만 가까이 있는 핸드폰 안에서도 맞아요. 정말 많은 자극을 얻고 네. 도파민을 얻는 이 시대 속에서 공연장을 찾아온다는 용기는 단순히 먼 길을 오가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다른 예술가로 통해서 다른 사유를 얻음으로써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데 있어서의 용기이기 때문에 네. 그 용기는 뭐 쉽진 않겠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없고 네. 그 용기는 없다가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마치 제가 무대에 오른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대라는 예술이라는 것이 삶에 찾아와서 내가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기보다 진귀하고 희귀하고 네. 희소성 있는 그런 네. 순간이죠.
네. 저는 그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객분들에게도 그 용기로 무대에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이제 표할 뿐 무조건 와주세요. 저희 공연 완전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활동하시는 거 STF에서 춤추시는 거하고 사례에서 춤추시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춤의 어떤 그 공연의 성격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호종 씨라는 그 무용수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 두 갈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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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도 아직 미지의 네. 세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사례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좀 그리고 더 거듭날 수 있는 예술적 실험적인 시도와 그런 정신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싶고요. 순수 예술에 있어서 걸맞는 그런 표현들이나 춤들을 예술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반해 이제 STF 무용단이나 이제 대중분들과 이렇게 만난 저점에 있어서의 작품은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떠한 주제냐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정말 한 끗 차이일 수도 있고 나중에 만들고 나니 정말 별 차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지점은 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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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뭐 롤 모델이 있으세요? 무용하는 분들 중에 나는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뭐 이런. 제가 국립무용단을 다닐 때에 네. 이제 롤모델이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세요? 약간 그분을 보면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춤을 사랑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게 약간 좀 부끄러울 만큼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김미애라는 무용수 선배님인데 알죠. 제가 한번 전성기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바라보는 전성기에 대한 관점이 김미애 선생님의 그런 길을 보면서 좀 네,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늘 전성기고 혹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고 이런 관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네. 굉장히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한 이제 노력을 하기도 네. 하고 네. 그만한 에너지와 영향력과 좀 장악력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굉장히 엄청나게 예리한 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상을 주시는 선배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입단을 할 때 네. 그거를 처음으로 보고 그런 에피소드가 한 번 있는데 네. 제가 향연이라는 네. 작품에 객원으로 함께 했었어요. 그때 그 콩쿠르 준비할 때와 맞물리기도 해서 리허설이 다 끝나고 모든 무용수분들이 다 퇴근을 하고 이제 무대가 이제 텅 비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큰 무대에 설 기회가 얼마 없으니 네. 내가 여기서 큰 무대 경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콩쿠르 연습도 하고 향연 연습도 하고 뭐 좀 부족했던 부분들 막 무대에서 남아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이 다 끝나고 한 저녁 9시 10시쯤 됐을까요? 네.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네. 김미애 선생님이 네. 의상을 풀 세팅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장구를 들고 네. 그 작은 거울 앞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무대에 있어서 그곳에서 저는 하셨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네. 동시에 연습을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네. 계속 하셨다는 게 저는 되게 좀 놀라웠어요. 네. 그리고 저를 그때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미 선생님이 복도에서 그 좁은 곳에서 연습을 하시는 걸 보고
아 내가 국립무용단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분을 보고 뭔가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김미애 선생님은 참, 네. 벌써 아주 옛날부터 수성무용수 하셨고요. 네. 아직 주역 요즘도 서시는지 최근엔 못 봤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대에 서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분인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외에도 이제 너무 존경하는 안무가분들이나 국립무용단에서도 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지만 뭔가 그 첫 에피소드로서 충격을 네, 확 네. 주셨던 분이 아. 아무래도 김미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올해는 일단 정리된 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네.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이제 쌀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안무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출연하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5주년이라서 조금 더 사례 재밌는 아, 작업들을 네.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저 개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것 같고 네. 또 그 지금까지 뭐 무용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또 대중분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연기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으세요? 연극을 하셨고 그럴 것 같은데. 연기는 네. 제가 했어서 그런지 네. 더 이제 그 기준이 높구나. 엄격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나로는 안 된다. 아 왜요? 나로 안 되면 난- 누가 돼야 돼요? 나는 안 된다. 어. 나는 좀 안 된다. 아. 이런 좀 그런 게 아,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엄격하시다 네. 자신한테. 아니 굉장히 엄격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네. 나한테 점수를 주면 뭐 되게 짜게 주시더라고요. 아, 나도 네. 본 것 같아. 평생 네. 1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 방송 내에서 이런 얘기 아니 네. 이게 있었죠. 뭐 네. 무용수 신인데 1점 1점 어떻게? 아니, 근데 자기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쵸, 자체 평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저도 막 그때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촬영하시던 분들이 아니 그래도 1점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몇 점 만점이 장난하냐 1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5점 만점이었는데 5점 만점. 네. 그래서 3을 쓸까 말까 하다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1점이다. 나한테 어떻게 3점을 주냐.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계속 그러세요? 사시는데.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가 가진 태도는 좀 그런 거라서 그러면 남들한테도 그렇게 짜게 점수를 주세요? 남들한테는 막 5점, 막 10점, 100점 만점 주고 그래요? 박수같이 치고 막 물개 박수 치고 그러죠. 네. 선하시다. 네. 예. 아니, 안무가로서는 근데 왜 내가 안무한 작품을 하는데 아니 왜 저것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댄서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저는 그 댄서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예. 서로 막 소통하고 그런 네, 작업들을 네. 이제 조율을 충분히 하지만 네.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안무할 때는 어디서 난 이런 음악이 좋으니까 난 이 음악에 꼭 맞춰서 안무를 할 거야 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서 내가 요걸 소재로 할 거야 일 수도 있고 보통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안무는? 저는 주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 일기가 이제 매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 주간이나 그 시기 동안 좀 혹은 그 주제 동안 느꼈던 것들을 다 함축을 해서 쓰다 보니까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서 글을 이렇게 일기로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정리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영감을 얻기도 하고 글로 조금 정리를 많이 하면서 글 좀 이렇게 딱 테마를 얻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좀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하고 네. 주로 그래서 좀 그런 정리를 하면서 영감을 얻는 반면에
책이나 주제 이런 것들에서도 네. 영감을 많이 얻는 것 어.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먼저 글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서 거기에 음악은 그럼 나중에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음악은 아.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 먼저라기보다 음악은 거의 중후반에 그렇구나. 정해지는 좀 후반 작업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다 안무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게 다르군요. 네. 네. 어떤 분은 음악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네. 네. 먼저 생각이 더 중요하시다. 네. 그죠? 네. 네. 그럼 그게 내가 이걸 춤으로 표현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빨리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엄청 많죠. 아니면 가는 길에도 막 그냥 뭐 한다든지. 씻다가도 네. 뭔가 내가 정리했던 생각에 좀 키포인트를 팍 찾으면 네. 거기서 씻다가도 그냥 춤을 출 수도 있고요. 네.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도 네. 갑자기. 네. 자다가 뭐 잘 준비를 하다가도 네.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은 네. 이제 좀 자신과의 싸움을 하죠. 네. 그래도 지금 잘 준비했는데 네. 지금 일어나서 하는 거는 조금 좀 인간적이지 않지 않나 생각하다가 결국 네. 일어나서 한번 깔짝 네. 해보고 네.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아.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아. 추면은 금방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자 이러고 자는 게 그게 아닌 아니라 거죠. 굉장히-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죠. 아니요. 해소만 하고 해소만 네, 하고. 네. 땀 잠은 흘리면 자야 이제 한다. 좀 네. 너무 춤에 너무 그래버린 네, 사람처럼 네. 되니까 네. 땀 흘리기 전 아. 그냥 해소만 하고 음. 방금 딱 들었던 생각에 대한 해소만 하고 그런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뭐가 좋은 생각이 나면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은 갑자기 생각나면은 머리맡에 메모비 맞아요. 줬다가 네. 이렇게 써놓고 잔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춤을 이제 안무를 하시는 분은 일어나야 그렇게 돼요. 일어나서 네. 누워서 직접 못하니까. 해봐야 네, 되는. 그렇죠. 이게 실현이 가능한지. 네. 네. 안 되는 동작도 있나요? 내가 생각했는데. 너무 많죠. 그래요. 네. 대부분 제가 생각을 했던 것들에서 구현을 가능한 것들은 네. 10%도 안 되는. 진짜요? 네. 그럼 막 꼬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동작이? 근데 구현을 못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네.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이걸 구현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한 것들을 더 소재로 끌어다 쓸 수 있고 네. 혹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해보실 때 거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거울이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은 네. 없어도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여지기에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신 거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종의 제약이 한번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앞에만. 내가 시선으로 앞으로 보게 된다. 네, 네.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냥 나 자신을 믿고 그 안에 좀 더 그 몰입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거울이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걸 찍어서 봐야 되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난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또 찍어서 보는 거는 그 영상에 담기지 찍은 않는 그 앵글에서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 뭔가 영상에 담기지 않는 그 몸의 그 감각이 있을 잔여나 네.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평생 볼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네. 모습은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체화한 것들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을 그런 걸 믿는 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부수적인 요소나 그냥 댄스적인 요소에서 가져올 수 있는 몸의 이제 전반적인 틀은 물론 거울을 보고 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네. 그 외에 이제 정말 좀 더 내가 나를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느껴진 그 감각들로 의지해야 되는 경우도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연은 꼭
현장에 가셔서 봐야 된다. 맞습니다. 결론은 네네네. 영상은 또 영상이고 네. 공연은 또 공연이고 그쵸. 완전 네. 다르죠. 네. 네. 그리고 물론 텔레비전에 출연하셔서 뭐 보여주셨지만 그거랑 현장은 또 다르다. 네, 맞아요. 엄청 그 다른 것 에너지는.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냥 TV로만 봐도 그 에너지가 대단한데 네. 그걸 현장에서 본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어떨까.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공연하시면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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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지막으로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런 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지막으로 관객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아, 이런 네. 걸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도 마무리하려니까 민망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못해서 미루는 약간. 네. 네. 오늘 그러면 어떠셨어요?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냥. 오늘요? 네. 이게 말하면서도 정리가 많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또 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저라는 무용수에게 이제 궁금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들 네. 그런 것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심도 있는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네. 되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순간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희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모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이래서 네. 춤을 추시는구나 하는 걸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최호정 무용가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